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과 볕이 아주 잘 드는 널찍하고 반듯한 마당을 가진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한 채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집에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곱고 어른들에게 항상 예의가 바르기로 마을 전체에 소문이 자자한 젊은 청년 성민이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얼마 전에 몹시도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를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여의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가꾸시던 집안 곳곳의 흔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민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짙은 그리움과 함께 이 따뜻한 공간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굳은 다짐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아버지는 생전에 흙을 만지고 나무를 심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늘 따뜻한 웃음을 나누어 주시던 아주 다정하고 선량한 분이셨기에 성민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아버지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거룩한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마당 한구석에 있는 작은 화단을 애지중지 가꾸셨는데, 그곳에는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각양각색의 꽃들이 계절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며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곤 했고, 성민은 그 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시던 지혜로운 옛 이야기들과 따뜻한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혼자 눈시울을 붉히는 날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 적막하고 고요한 기와집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성민의 깊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가족이자 든든한 벗은 아버지가 생전에 장터에서 데려와 자식처럼 몹시 아끼고 사랑하며 키우셨던 털이 북실북실하고 덩치가 커다란 삽살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이 삽살개는 충성심이 아주 강하고 놀라울 정도로 영리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늘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으며, 아버지가 밭에서 땀을 흘리며 고된 농사일을 하실 때면 밭고랑 한쪽에 얌전히 엎드려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를 묵묵히 지켜주곤 했던 아주 기특하고 정이 많은 짐승이었고, 성민은 그런 삽살개를 아끼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던 그 슬프고 비통했던 날에도 삽살개는 마치 주인의 죽음을 직감이라도 한 것처럼 아버지의 차디찬 손을 혀로 연신핥으며 구슬프고 애처롭게 낑낑거렸고, 그 모습은 장례를 치르러 모인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먹먹하게 만들며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마을 뒷산의 양지 바른 곳에 정성스럽게 모신 후부터 성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잡초를 뽑고 주변을 단정하게 정리하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자 진심으로 노력하였고, 삽살개 역시 성민이 산을 오를 때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묵묵히 앞장서서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집안에는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쓸쓸하고 불안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아버지가 끔찍이 아끼시던 그 충직한 삽살개가 내보이는 아주 이상하고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밥도 먹지 않고 우물가 옆 그늘진 곳에 기운 없이 축 늘어져서 잠만 자던 삽살개가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는 깊은 밤만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가 묻히신 뒷산 쪽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하늘을 우러르며 늑대처럼 길고 구슬픈 소리로 우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성민은 삽살개가 그저 오랜 세월 정들었던 주인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저토록 밤마다 애타게 울부짖는 것이라고만 안쓰럽게 생각하고, 녀석의 덥수룩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착한 녀석아, 너도 아버지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녀석의 먹먹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삽살개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서 무언가 다급하게 경고를 하거나 아주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것처럼 점점 더 날카롭고 절박하게 변해갔으며, 심지어 녀석은 굳게 닫힌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마당의 흙을 앞발로 거칠게 파헤치며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메아리치는 삽살개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방 안에서 홀로 듣고 있을 때면 성민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서늘한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가 미처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품고 가신 어떤 중대한 비밀이나 풀지 못한 깊은 한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토록 남에게 원한을 살만한 나쁜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으신 대쪽같이 올곧고 청렴한 분이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 성민의 손을 꼭 쥔 채 무언가 절박하게 남기려던 말씀이 결국 잦아드는 숨결 속에 묻혀버렸던 기억이 성민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민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힘겹게 입술을 달싹거리며 뒤뜰에 오래된 감나무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가리키셨던 그 미세한 몸짓을 어렴풋이 떠올렸으나 당시에는 슬픔에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져 있어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거나 파악할 겨를조차 없었기에 이제 와서 후회가 가슴을 먹먹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침이 밝자마자 뒤뜰의 늙은 감나무 아래로 달려가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그곳에 무언가를 소중히 숨겨두신 것은 아닌지 주변의 흙을 파보고 돌덩이들을 조심스레 들추어 보기도 했지만 축축한 흙냄새와 지렁이 몇 마리 외에는 그 어떤 특별한 흔적이나 물건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서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민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따뜻한 집을 외부의 어떤 풍파로부터도 굳건히 지켜내어 평안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굳은 책임감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뱃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쓸쓸하게 거니는 삽살개를 향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킬 것이며 내가 왜 그리 밤마다 슬피 우는지 그 까닭도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다짐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계절은 아주 정직하게 흘러가서 어느덧 차가운 늦가을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마당 구석에 쌓아둔 택감 주변으로는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뒹굴어 다니면서 집안의 풍경은 아버지가 계시던 그 따뜻했던 옛날보다 훨씬 더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며 성민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민은 일찍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맑은 된장국을 끓이면서 혹시라도 대문 밖에서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며 환한 미소와 함께 성큼성큼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고 애틋한 기대를 품어보기도 했지만 대문은 늘 굳게 닫힌 채로 차가운 정적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가며 성민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우두커니 서서 혀를 끌끌 차며 저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하늘 같은 아버지를 잃고 저리 상심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가엾은 일이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나누었고 가끔은 따뜻한 호박죽이나 나물 반찬을 챙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성민은 이웃들의 그런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의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도 밤만 되면 어김없이 털을 곤두세우고 뒷산을 향해 기괴하게 울어대는 삽살개의 이상 행동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의 밤은 언제나 깊은 한숨과 잠 못 이루는 불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에 성민이 한밤중에 호롱불을 밝혀들고 우짖는 삽살개 곁으로 다가가서 녀석의 목을 꽉 끌어안으며 제발 이러지 말아라. 내가 이러면 이승을 떠나신 아버지께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시고 구천을 떠돌게 되실 것이라며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삽살개는 성민의 품에서 거칠게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며 핏발선 눈으로 계속해서 북쪽 산등성이의 묘소 쪽만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마치 당장이라도 목줄을 끊고 캄캄한 산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 나갈 것만 같은 맹렬한 기세를 뿜어내어 성민을 더욱 혼란스럽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삽살개의 굵은 목줄을 꽉 움켜쥔 채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대체 저 어둡고 차가운 산속 아버지의 묘소 주변에 무슨 불길하고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말 못하는 짐승이 이토록 몸부림을 치며 끔찍하게 괴로워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굶주린 산짐승이 내려와 묘소를 파헤쳐 훼손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에까지 미치자 성민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차위를 들고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 주변을 샅샅이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강렬하게 차올랐지만 밤이 너무 깊고 험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성민은 결국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며 방 안을 서성거렸고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어루만지며 속으로 아버지, 부디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이 불안한 상황을 무사히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담뱃대와 빛바랜 서책들을 보며 성민은 아버지가 항상 남에게 빚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그 올곧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집과 땅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성민은 밤새 울다 지쳐 냇마루 아래에 웅크리고 잠든 삽살개에게 따뜻한 밥을 비벼서 물려주고는 튼튼한 지게를 짊어지고 묘소를 살피기 위해 서둘러 뒷산으로 향하는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가쁘게 오르며 혹시나 묘소가 상했을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산길 주변으로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마른 풀들이 성민의 바짓가랑이를 스치며 차가운 기운을 전해주었고 산새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쾌하게 지저귀고 있었지만 성민의 마음은 온통 무덤 주변의 묘한 기운에 쏠려 있어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조차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양지바른 언덕에 도착한 성민은 가장 먼저 봉분이 혹시라도 짐승에게 파헤쳐지거나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아주 꼼꼼하게 살폈으나 다행스럽게도 봉분은 처음 오셨던 그 단정한 모습 그대로 평온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무덤 주변에 자라난 잡초들을 조심스레 손으로 뽑아내고 가져온 깨끗한 물을 묘비 앞에 공손하게 뿌리며 아버지 지난밤에도 삽살개가 몹시 불안하게 울어서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아침 일찍 달려왔습니다만 이곳은 아주 평온해 보이니 제가 부질없는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안심하고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 무덤 뒤편의 빽빽한 소나무 숲에서 무언가 기이하고 서늘한 바람이 훅 불어오며 낙엽들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그 순간 묘비 주변의 흙바닥에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형태의 발자국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산짐승의 것이라기에는 너무 크고 뭉툭했으며 오히려 거구의 성인 남자가 밤중에 몰래 다녀간 듯한 선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기에 성민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도대체 누가 야심한 밤의 남의 무덤가를 이토록 수상하게 서성거린 것인지 덜컥 겁이 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었습니다. 발자국은 무덤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시작되어 산 아래쪽으로 뻗어있는 좁은 오솔길을 향해 이어져 있었고 성민은 그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혹시라도 누군가 묘소에 몹쓸 짓을 하려다가 삽살개에 사나운 짖는 소리에 놀라 다급하게 도망을 친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기를 품고 아버지의 짜자리를 노리거나 훼손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자식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불효이자 큰 죄악이었기에 성민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어떤 놈인지 반드시 잡아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와 다시 집에 도착했을 때 삽살개는
성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여전히 녀석의 맑은 눈망울 속에는 무언가 잔뜩 겁에 질려 쫓기는 듯한 극도의 불안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어서 성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민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묘소 주변에서 발견한 수상한 발자국과 녀석의 이상 행동이 분명히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오늘 밤부터는 절대로 잠들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집 안팎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진실을 파헤쳐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성민은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밀어넣고 불을 지핀 뒤 방안을 따뜻하게 덮이고는 툇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쓰시던 날이 날카롭게 선낫을 꺼내어 숫돌에 천천히 갈기 시작하며 다가올 깊은 밤의 불길한 어둠과 정체 모를 위협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낮이 쇳소리를 내며 번쩍거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키고 이 평화로운 집을 온전히 보존하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졌으며 혹시라도 낯선 불청객이 어둠을 틈타 침입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는 용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피어오르던 저녁 짙는 하얀 연기가 잦아들고 온 세상이 먹물처럼 새카만 어둠 속으로 완전히 깊숙하게 가라앉았을 때 성민은 방 안의 호롱불을 아주 작게 줄이고 창호지 문틈으로 마당과 대문 쪽을 숨죽여 살피며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호랑이처럼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먼 산의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밤의 깊이를 알려주었고 마당 한가운데 묶여있는 삽살개는 엎드린 채로 귀를 쫑긋거리며 언제라도 벌떡 일어날 태세를 갖추고 주변의 미세한 공기 흐름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훌쩍 넘었을 무렵 갑자기 마당에 삽살개가 몸을 일으키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사나운 소리를 내며 굳게 닫힌 낡은 대문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고요하던 마을에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성민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은 재빨리 곁에 두었던 낫을 움켜쥐고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으나 대문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녀석만이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며 쇠사슬로 된 목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는 위태로운 상황만이 눈앞에 공포스럽게 펼쳐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성민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려는 찰나 갑자기 대문 밖에서 쿵쿵거리며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아주 둔탁하고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왔고 굵직하고 신경질적인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무겁게 울려 퍼지며 성민을 멈칫하게 했습니다. 이복의 조카 안에 있는가? 날씨가 이리 찬데 문 좀 얼른 열어보게나 하는 그 억세고 뻔뻔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수십 년 동안이나 왕래를 뚝 끊고 살았던 아주 탐욕스럽고 질이 나쁜 먼 친척 숙부의 목소리였음을 성민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친척 숙부가 하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지나지도 않은 이 야심하고 스산한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는 사실은 성민의 가슴 속에 깊은 의혹과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한 먹구름을 순식간에 몰고 오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은 침을 꿀꺽 삼키며 낫을 등 뒤로 슬며시 감추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가서 굳게 잠긴 빗장을 조심스럽게 풀면서 숙부님이 늦은 밤에 어찌 이리 험한 산길을 헤치고 누추한 저희 집까지 갑작스레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희미한 달빛 아래로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욕심이 가득 찬 번들거리는 눈빛을 번뜩이는 친척 숙부의 음흉한 얼굴이
드러났고 그는 마당에서 맹렬하게 지저대는 삽살개를 향해 짜증스럽게 발길질을 하는 시래질 하며 성민을 차갑게 노려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이 소중한 집과 땅,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민의 앞날에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먹구름처럼 이 탐욕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은 걷잡을 수 없는 큰 파란과 끔찍한 갈등을 예고하며 불안한 밤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민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어주자마자 친척 숙부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집안 곳곳을 아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기 시작했고 맹렬하게 지저대는 삽살개를 향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거칠게 휘두르며 이놈의 개새끼 당장 입을 다물지 못할까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성민은 짐승이 놀라지 않게 삽살개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뒤로 물러서며 늦은 밤에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재차 물었지만 숙부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내 아비가 나에게 진 빚이 산더미인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입을 싹 닦으려 하느냐며 다짜고짜 성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숙부의 황당한 말에 성민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동전 한 묘조차 허투루 빌리신 적이 없는 정직한 분이셨는데 어찌 그런 모진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강하게 반박하며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숙부는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성민의 눈앞에 거칠게 흔들어대며 여기 내 아비가 살아생전에 내게서 큰 돈을 빌려가면서 이 집과 뒤통수 밭을 담보로 잡혔다는 명백한 증서가 있으니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비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호롱불 빛에만 의지해서는 숙부가 내미는 종이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었기에 성민은 잠시 그 문서를 제게 넘겨주시면 날이 밝는 대로 찬찬히 살펴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어떻게든 빚을 갚도록 하겠다고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로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숙부는 문서를 성민에게 건네주기는커녕 오히려 재빨리 품속 깊은 곳으로 다시 집어넣어 버리더니 내가 너 같은 어린 놈의 수작에 속아 귀중한 증서를 빼앗길 줄 아느냐며 내일 아침 당장 관아로 달려가서 이 집을 내 소유로 만들 터이니 그리 알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불청객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마당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지만 성민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이 캄캄한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거센 파도처럼 일렁이며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삽살개마저 녀석의 불안감을 감지했는지 슬픈 눈으로 주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흙과 나무만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베풀기만 하셨던 선량한 아버지가 그런 파렴치한 빚을 지셨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성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교활한 숙부가 내밀었던 그 정체불명의 종이 조각이 혹시라도 아버지를 탐한 무서운 함정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밤새도록 그의 머릿속을 괴롭히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마을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모인 아낙네들과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난밤 성민의 집에서 벌어졌던 큰 소란과 친척 숙부의 억지스러운 빚독촉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조용하던 산골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커다란 소문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로 아니 그토록 법 없이도 사실만큼 착하셨던 성민이네. 아버님께서 언제 그렇게 큰 빚을 지셨다는 말인가 하며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숙부라는 작자가 워낙 독종이라 하니 애구는 성민이만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혀를 차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숙부는 아침 일찍부터 마을 장터와 주막을 뻔뻔하게 돌아다니며 성민의 아버지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빚을 잔뜩 지고 도망치듯 죽어버린 위선자라고 온갖 악의적인 거짓말을 지어내어 퍼뜨렸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를 향한 의심의 씨앗을 교묘하게 심으려 애를 썼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성민 아버지의 평소 올곧은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숙부의 헛소리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모함과 거짓 소문은 어느새 마을에 맑은 공기를 탁하게 만들며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불안감을 남기기 시작했고 성민의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조차 점차 동정어린 의혹으로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성민은 장작을 패기 위해 마당에 나와 있다가 담 너머로 들려오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아버지를 욕보이는 숙부의 끔찍한 모함에 그만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슬픔을 느끼며 들고 있던 도끼를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토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당장이라도 숙부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밝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현명한 성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성민이 슬프게 흐느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삽살개는 조용히 다가와 거칠고 따뜻한 혀로 주인의 눈물을 정성스레 핥아주며 마치 내가 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보였고 그 따뜻한 체온에 성민은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삽살개의 덥수룩한 목을 와락 끌어안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으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은 영영 벗길 수 없을 테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의 흔적을 반드시 찾아내어 저 간악한 숙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분노로 엉망이 된 오후 무렵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오신 백발의 촌장 어르신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성민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 마루 끝에 조용히 걸터 앉으시며 따뜻하고 인자한 시선으로 상심한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성민이 건네는 시원한 냉수를 한 모금 천천히 들이켜신 후 깊은 숨을 내쉬며 성민아 마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은 나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내 아버지는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헛된 욕심을 품을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늙은이가 누구보다 잘 안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민이 어르신의 그 진심 어린 위로에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숙부가 가진 그 가짜 증서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집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자 촌장 어르신은 성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혜로운 눈빛으로 청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르신은 낮고 부드럽지만 아주 힘있는 목소리로 눈앞에 부는 거친 바람에 억지로 맞서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신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가 보게나 진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묵묵히 숨어있는 법인이 마음을 비우고 찬찬히 주변을 살피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위로의 말씀을 남기고 집을 떠나신 후에도 성민은 마루에 멍하니 앉아 눈앞에 부는 거친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가 남기신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가 보라는 그 깊은 뜻이 담긴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그 속에 숨겨진 해답을 찾기 위해 골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발자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던 성민의 뇌리에는 불현듯 지난 며칠 동안 밤마다 무덤 쪽을 향해 슬프게 울부짖으며 불안한 행동을 보이던 삽살개의 기이한 모습과 산에서 발견했던 정체불명의 커다란 발자국들이 하나의 뚜렷한 선으로 연결되며 번뜩이는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짐승인 저 삽살개가 밤마다 저토록 산을 향해 울어대는 데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미처 전하지 못한 어떤 중요한 비밀이나 다급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성민의 가슴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당장이라도 삽살개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묘소 주변을 샅샅이 파헤쳐 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대낮에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숙부의 눈에 띄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에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찾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덧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땅거미가 마당을 덮기 시작하면서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고요하고 서늘한 저녁의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씩 켜지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성민의 집만큼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든든한 텐덩굴을 꼬아 만든 새로운 목줄로 삽살개를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곡괭이와 삽을 헛간에서 꺼내어 올마루 밑에 은밀하게 숨겨둔 뒤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밤이 가장 깊어지는 삼경의 시간만을 뜬 눈으로 꼬박 기다리며 결전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 온 마을이 고난 잠에 빠져들고 개구리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이 되자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삽살개가 돌연 벌떡 일어나더니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사나운 숨소리를 내뿜으며 북쪽 산등성이를 향해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녀석의 동태를 유심히 살피던 성민은 삽살개의 붉게 충혈된 눈망울과 잔뜩 긴장된 근육의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밤이야말로 아버지가 묻힌 그 산속에서 무언가 아주 끔찍하고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손에 땀을 쥐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삽살개가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한번 찢어대더니 온몸에 체중을 실어 앞으로 맹렬하게 튕겨나갔고 그 엄청난 힘에 의해 기둥에 단단히 묶여있던 텟덩굴 목줄이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맥없이 끊어지면서 녀석은 열린 대문 틈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성민은 짐승이 목줄을 끊고 도망치는 돌발 상황에 너무나도 놀라 상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곡괭이를 허둥지둥 집어들고 집신을 꿰어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대문을 뛰쳐나가 미친 듯이 산길을 향해 내달리는 삽살개의 시커먼 뒷모습을 필사적으로 쫓아 캄캄한 산속으로 뛰어들고야 말았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않는 울창하고 음산한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며 성민은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과 팔이 긁히고 뾰족한 돌부리에 맨발이 찢겨 붉은 피가 흐르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오로지 헥헥거리며 산등성이를 오르는 삽살개의 거친 숨소리만을 나침반 삼아 앞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성민의 앞길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듯했지만 아버지가 묻힌 묘소에 누군가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과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강렬한 집념이 그의 두 다리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가파른 언덕을 단숨에 뛰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마침내 아버지를 모신 양지바른 택자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성민의 귀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을 거칠게 파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커다란 참나무 바위 뒤로 몸을 숨긴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내며 무덤 쪽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그곳에서는 그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믿기 힘든 충격적이고 기괴한 광경이 차가운 달빛 아래에 스산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성민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봉분 위에는 다름 아닌 그 탐욕스럽고 비열한 친척 숙부가 등불을 희미하게 밝혀놓은 채 커다란 삽을 들고 미친 듯이 흙을 파내려 가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탐욕과 광기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어서 마치 무덤 속에
금은보화를 노리는 사악한 악귀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숙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 영감탱이가 죽으면서 그 귀중한 물건을 필시 관 속에 함께 묻었을 것이 분명하니 오늘 밤 내가 이것을 찾아내어 저 건방진 조카놈을 당장 내쫓고 이 집구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흙을 퍼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과 숙부의 끔찍한 독백을 똑똑히 엿들은 성민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타버릴 것만 같았고, 아버지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조차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묘소가 파헤쳐지는 끔찍한 수모를 겪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차오르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위 뒤에서 뛰쳐나가 숙부의 악행을 저지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튀어나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맹렬한 짐승의 포효와 함께 무덤 위에서 삽질을 하던 숙부를 향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덮치듯 달려드는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목줄을 끊고 먼저 산으로 달려 올라왔던 충직한 삽살개였으며, 녀석은 주인의 안식처를 더럽히는 사악한 침입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숙부의 팔뚝을 강하게 물어뜯으며 거칠게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려 사력을 다해 맹렬하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짐승의 끔찍한 습격에 혼비백산한 숙부는 아악 사람 살려 이 미친 개새끼 당장 떨어지지 못할까 하고 비명을 지르며 삽을 휘두르려 했지만 분노에 찬 삽살개의 엄청난 힘과 집요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며 결국 흙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말았고, 등불마저 깨져버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성민은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바위 뒤에서 쏜살같이 뛰쳐나와 곡괭이를 높이 쳐들고 숙부의 목덜미를 강하게 짓누르며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감히 우리 아버님의 자리를 파헤치려 하다니. 너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가 분명하다며 피 끓는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산을 울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숙부는 성민의 서슬퍼런 기세와 삽살개의 사나운 으르렁거림에 완전히 기가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로 조카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내 제발 목숨만 살려주게나 하며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성민은 그 역겨운 모습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삽살개의 목덜미를 진정시켰습니다. 숙부를 제압한 후 성민이 가쁜 숨을 고르며 무덤을 살펴보려 할 때 삽살개는 갑자기 숙부에게서 뚝 떨어져 나와 아까 숙부가 파놓았던 관 위쪽의 깊은 흙구덩이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앞발을 사용하여 남은 흙들을 아주 조심스럽고도 다급하게 파내기 시작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성민은 짐승이 왜 저런 돌발 행동을 하는지 당황하여 녀석을 말리려 했지만 삽살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덩이 깊은 곳까지 흙을 파내려 갔고, 잠시 후 녀석의 입에는 흙투성이가 된 아주 낡고 작은 채칠 나무상자 하나가 단단히 물려진 채로 밖으로 딸려 나오는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삽살개가 조심스럽게 성민의 발밑에 내려놓은 그 낡은 내칠 나무상자는 아버지가 생전에 안방의 깊은 장롱 속에 누구의 손도 닿지 않게 아주 소중하고 엄격하게 보관하시던 물건이었음을 성민은 단번에 알아보고는 너무나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토록 감추고자 하셨던 진실이자 악독한 숙부가 야심한 밤에 남의 무덤을 파헤치면서까지 혈안이 되어 찾고자 했던 그 끔찍한 비밀의 실체가 마침내 흙먼지를 털어내고 성민의 눈앞에 그 기괴하고도 무거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폭풍의 한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민은 떨리는 두 손으로 흙이 묻은 태칠 상자를 소중하게 감싸 안았고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올려다보는 삽살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야 내가 왜 그토록 밤마다 슬프게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찾았는지
그 깊은 뜻을 알겠구나 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공포에 질린 채 덜덜 떨고 있는 숙부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성민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을 세상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집안의 평안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무섭고도 단호한 투지만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삽살개가 물어온 낡은 칠칠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건네받고는 떨리는 손으로 겉면에 묻은 축축한 흙을 천천히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자는 아버지가 생전에 안방의 깊숙한 곳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아주 소중히 보관하시던 물건이었기에 성민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리며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는 탐욕스러운 친척 숙부는 상자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고, 성민은 숙부의 그런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노려보며 상자에 굳게 잠긴 쇳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상자의 자물쇠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녹이 슬어 있었지만 성민이 힘을 주어 당기자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힘없이 툭 하고 열리며 그 안에 감춰진 오랜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낡은 무명천으로 정성스럽게 겹겹이 쌓인 책자 하나와 누렇게 빛이 바랜 두꺼운 종이 뭉치가 아주 단정하게 놓여 있어서 성민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성민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무명천을 조심스럽게 풀었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던 낡고 두툼한 가게 장부와 진짜 집과 땅 문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장을 넘기자 달빛에 비친 먹물 글씨들이 마치 아버지가 직접 살아서 성민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뚜렷하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성민은 숨을 죽인 채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부에는 아버지가 평생토록 땀 흘려 일군 재산의 내역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그 악독한 친척 숙부가 장사 미천을 빌려달라며 눈물로 애원했던 날짜와 정확한 금액이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민의 눈동자는 장부의 기록을 따라갈수록 점점 더 커졌고, 아버지가 남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부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큰 빚을 졌다는 명백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록을 더 깊이 살펴본 성민은 숙부가 과거에 아버지의 귀한 농지 일부를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빼돌리려다가 발각되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까지 아주 소상하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숙부의 그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범죄 행위를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으나 피를 나눈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묵묵히 용서해 주셨던 놀라운 자비의 흔적이었습니다. 숙부는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준 은혜를 원수로 갚기 위해 오히려 가짜 빈 문서를 교묘하게 위조하여 성민을 내쫓고 이 집과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부의 맨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가 성민을 위해 꾹꾹 눌러 쓴 눈물겨운 유언과도 같은 짧은 편지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만약 숙부가 헛된 욕심을 부리거든 이 장부를 펴보거라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숙부의 끈질긴 탐욕을 미리 꿰뚫어 보시고 성민이 장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진실을 담은 이 상자를 자신이 죽은 뒤 관과 함께 묻어달라고 충직한 삽살개에게만 몰래 암시해 두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가 홀로 남겨질 자식을 위해 그토록 깊고 치밀하게 배려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뜨거운 슬픔과 벅찬 감동을 동시에 느끼며 낡은 장부를 가슴에 꼭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비밀을 밝혀낸 1등, 공신인 삽살개는 성민의 발밑에 얌전히 엎드린 채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맑고 따뜻한 눈망울로 주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성민은 눈물을 닦아내고 삽살개의 덥수룩한 머리를 양손으로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착한 녀석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숙부의 간악한 거짓말에 속아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구나 하며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조차 주인의 깊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죽어서까지 그 뜻을 지키려 이토록 처절하게 애를 썼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찌 저토록 짐승만도 못한 탐욕의 눈이 멀었는지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겁에 질려있던 숙부는 성민이 장부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안면을 싹 바꾸며 비굴한 목소리로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님, 내가 잠깐 노망이 나서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부디 늙은 숙부의 어리석음을 한 번만 용서해 주게나. 원래 다 피를 나눈 가족 아니겠는가 하며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성민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숙부의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변명에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랭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 어찌 가족의 정을 입에 올리십니까? 하고 단호하게 숙부를 꾸짖었습니다. 성민은 가슴에 품은 장부와 진짜 땅 문서를 더욱 소중하고 단단하게 움켜쥐며 숙부의 악행을 이대로 덮어두었다가는 앞으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늘 반드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는 곡괭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밧줄을 가져와 엎드려 있는 숙부의 두 손을 단단히 포박하며 날이 밝는 대로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집 마당으로 모셔 당신의 그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매섭게 선언했습니다. 숙부는 손이 묶인 채로 흙바닥을 뒹굴며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성민은 더 이상 그 비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묵묵히 산을 내려갈 준비를 서두르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산속의 차가운 새벽 공기는 어느새 옅은 안개를 머금고 주변을 하얗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 너머로는 서서히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스며 나오며 길고 길었던 공포의 밤이 드디어 끝을 맺고 있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고 아버지의 무덤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며 아버지, 이제 모든 진실을 찾았으니 부디 편히 쉬십시오. 제가 훌륭하게 이 집을 지켜내겠습니다. 하고 굳은 약속을 남겼습니다. 앞장서서 산길을 내려가는 삽살개의 발걸음은 어젯밤과는 다르게 몹시 가볍고 경쾌했으며 성민 역시 그 뒤를 따르며 포박된 숙부를 이끌고 내려가는 내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묵직한 돌덩이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산을 내려와 다시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아침 해가 붉은 빛을 토해내며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밤새 주인을 기다리던 빈 마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잔뜩 머금고 성민을 반겨주었습니다. 성민은 숙부를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세숫대야에 찬물을 가득 떠와 얼굴을 박박 문지르며 밤새 쌓인 피로와 긴장감을 씻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큰일을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끔찍한 사건과 진실의 무게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깨어 있었으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굳건한 투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올 즈음 성민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장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의 모든 어른들을 자신의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민의 옷에 묻은 흙먼지와 비장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성민의 집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삽시간에 널찍했던 마당은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꽉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의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친척 숙부의 비참한 몰골을 발견하고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도대체 간밤에 무슨 변고가 있었기에 저 어른이 저렇게 묶여있는 것인가 하며 몹시 당황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선 촌장 어르신은 혀를 차며 성미나 아무리 숙부에게 화가 났다고 한들 동네 어른을 이리 묶어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으냐. 당장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거라 하고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성민은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어르신들 이른 아침부터 소란을 피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만 오늘은 저희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의 그 당당하고 맑은 눈빛을 마주한 사람들은 서서히 웅성거림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으며 마당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아주 팽팽하고 무거운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모두의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성민은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낡은 주일칠 나무상자를 천천히 꺼내어 사람들이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팻마루 위 아주 높은 곳에 올려놓고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신 후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간밤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아버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삽살개가 목줄을 끊고 산으로 달려가기에 뒤쫓아갔더니 놀랍게도 저기 묶여있는 숙부님께서 아버님의 팥자리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계셨습니다. 라는 성민의 충격적인 증언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에 찬 비명을 지르며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재물에 눈이 멀었다 한들 어찌 돌아가신 친척의 무덤을 파헤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사람들은 숙부를 향해 거센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고 묶여있는 숙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어오르자 성민은 손을 들어 무리를 진정시킨 뒤 다시 말을 이어가며 숙부님은 아버님이 관 속에 귀중한 것을 숨겨두었다고 믿고 무덤을 파헤치셨으나 진정으로 아버님이 남기신 것은 바로 이 진실이었습니다. 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무명천을 풀어 헤치고 보관되어 있던 빛바랜 장부와 진짜 땅 문서를 사람들의 눈앞에 번쩍 들어올리며 이 장부는 아버님이 평생 땀 흘려 모으신 재산의 기록입니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야말로 우리 집과 밭이 아버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관하의 진짜 문서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밝히자 숙부가 퍼뜨렸던 거짓 소문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어서 성민은 장부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촌장 어르신께 정중하게 건네드리며 어르신이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숙부님께서 과거 저희 아버님께 장사 미천을 빌려가시고는 한 푼도 갚지 않으신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돋보기를 고쳐 쓰시고는 장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시며 오호라 여기 적힌 기록과 숙부의 선명한 지장을 보아하니 성민이의 말이 100번 1000번 옳고 숙부의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큰 소리로 진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 어르신의 확인을 듣고는 이제야 모든 앞뒤 상황을 명확하게 깨닫고 숙부의 그 치졸하고 악독한 속임수에 자신들까지 속아 넘어가 애꿎은 성민이를 의심했던 것을 마음속 깊이 뉘우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감나무에 묶여있는 숙부에게 다가 가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내 이놈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너는 동생의 재산을 훔치려 한 것도 모자라 은혜를 원수로 갚고 조카를 거리에 나앉게 하려 했으니 어찌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하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숙부는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마을 사람들의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이 온몸에 꽂히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여 어르신, 제가 잠시 악귀에 씌어 눈이 멀었나 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비겁한 본성을 낱낱이 목격한 사람들의 눈초리는 한겨울의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어느 누구 하나 그의 애처로운 변명에 귀를 기울이거나 동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그를 경멸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민은 숙부의 비참한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짙은 그리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아래십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숙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서 숙부님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그 끔찍한 죄를 덮어주려 하셨지만 당신은 그 은혜를 무덤을 파헤치는 악행으로 갚았으니 저는 더 이상 당신을 가족으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덧붙여 만약 당장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버님의 넓은 자비를 생각해서 관아에 고발하는 것만큼은 참아드리겠으나 두 번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매섭게 경고의 말을 남기며 숙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숙부는 성민의 단호한 경고를 듣고는 그것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직감하고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네 조카님. 내 당장 짐을 싸서 아주 먼 곳으로 떠나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네 하고 다급하게 약속했습니다. 성민이 동네 청년들에게 눈짓을 하자 그들이 다가가 숙부를 묶고 있던 밧줄을 거칠게 풀어주었고 밧줄이 풀리자마자 숙부는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버려서 그 비굴한 뒷모습은 사람들의 코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탐욕스러운 방해자가 마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 통쾌하고 후련한 순간 성민의 곁에 얌전히 앉아있던 삽살개는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컹컹 짖으며 마치 묵은 체증이 싹 가신 듯한 기쁨을 꼬리치며 온몸으로 격렬하게 표현하여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처럼 온 동네를 휩쓸고 지나간 한바탕 커다란 소란이 마침내 끝이 나고 숙부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성민을 향해 미안함과 기특함이 교차하는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청년의 굳건한 용기를 한마음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성민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성민아 내가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 모습을 보신다면 필시 춤을 추며 기뻐하실 것이니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씩씩하게 잘 살아가거라 하고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성민은 마을 어른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꾹 참았던 눈물을 기어코 왈칵 쏟아내며 어르신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아버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이웃과 정을 나누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동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이웃 아낙네들은 혀를 끌끌 차며 성민아 밤새 그 고생을 했으니 필시 속이 텅 비었을 터인데 우리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끓여내올 테니 잠시 앉아 쉬고 있거라 하며 다정하게 부엌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아낙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달그락달그락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동네 장정들은 성민을 도와 어수선해진 마당을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고 간밤에 무너진 대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다시 고쳐주며 십시일반으로 따뜻한 마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성민은 팻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제 집처럼 챙겨주는 그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아버지가 생전에 이웃들에게 베푸셨던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자신 역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포근함을 한껏 느꼈습니다. 부엌의 굴뚝에서는 어느새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온 마당을 향기롭게 채우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무겁게 짓눌려 있던 집안의 공기는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리며 다시금 평화롭고 따사로운 일상의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삽살개를 마루 밑으로 불러내어 녀석의 덥수룩한 털에 묻은 흙먼지를 정성스럽게 손으로 털어주고 엉킨 털을 곱게 빗겨주며 진실을 찾아준 짐승의 깊은 충성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삽살개는 주인의 다정한 손길에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낡고 작은 맺힐 나무 상자 하나가 하마터면 집안을 풍비박산 낼 뻔했던 무서운 뇌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간악한 거짓을 물리치고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준 소중한 수호신이었다는 생각에 성민은 상자를 다시 한번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잠시 후 마루 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차려낸 소박하지만 몹시 따뜻하고 정갈한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이 성민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마루에 함께 둘러앉아 성민에게 밥을 크게 떠먹여주며 많이 먹고 기운을 차리라며 다독여주셨고 성민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채로 밥 한 숟가락을 꿀떡 삼키며 평생 먹어본 밥 중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밥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먹었습니다. 한바탕 큰 폭풍이 지나간 뒤에 여럿이 모여 함께 나누는 이 따뜻한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서서 거짓이 물러가고 진실이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마을 전체의 작고 소박한 잔치와도 같아서 모두의 얼굴에는 환하고 평화로운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성민은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고소한 누룽지를 박박 긁어 모은 뒤 거기에 남은 고깃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마당에서 얌전히 엎드려 기다리는 삽살개의 큰 밥그릇에 한가득 넘치도록 부어주며 짐승의 수고를 크게 치하했습니다. 삽살개는 맛있는 냄새를 맡고 벌떡 일어나서 꼬리가 떨어져라 격렬하게 흔들어대며 허겁지겁 그 따뜻한 고기밥을 맛있게 먹어치웠고 그 복스럽고 든든한 먹성을 지켜보는 성민과 마을 사람들의 입가에는 흐뭇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 마당에서 밤마다 서글프게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삽살개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평온하게 꼬리를 흔들며 집을 든든하게 지키는 충직한 개 짖는 소리만이 가끔씩 이 아름다운 기와집의 고요함을 지켜줄 것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성민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이 담겨있던 낡은 장부와 진짜 땅 문서를 두꺼운 비단에 정성스럽게 여러 번 감싸서 방 안에 가장 안전하고 깊숙한 다락장 속에 깊이 보관하며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문서는 단순한 재산의 증거를 넘어서서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삶의 소중한 흔적이자 거친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두신 아버지의 숭고하고도 크나큰 사랑의 결정체였기에 성민에게는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성민은 다락장을 굳게 잠그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깊은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내리며 이 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속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면서 마당에는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아침부터 북적거리며 마당을 채웠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성민의 손을 굳게 잡아주며 따뜻한 덕담을 남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민은 대문 밖까지 멀리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여 연신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그들의 따뜻한 뒷모습이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웃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마을에 다시 고즈넉한 저녁의 정적이 찾아오자 성민은 그제야 길게 심호흡을 하며 텅 빈 마당을 가만히 둘러보았고 그곳에는 오직 따사로운 저녁, 햇살과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는 삽살개만이 그림처럼 남아있어서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거짓된 탐욕이 만들어낸 불길한 그림자도 없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깊은 한숨 소리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며 오직 아버지가 물려주신 맑은 정기와 진실이 승리했다는 벅찬 안도감만이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가득 채우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툇마루 끝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버지의 무덤 주변을 서성이던 기이한 발자국도 짐승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도 모두이 평화를 되찾기 위한 아프지만 의미 있는 통과 의례였음을 깨닫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곁에 엎드린 삽살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며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오늘 밤부터는 우리 둘 다 아무런 걱정 없이 다리 쭉 뻗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다가오는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친척 숙부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격려를 받으며 황급히 자리를 뜬 후 마을에는 다시금 고요하고 차분한 오후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진정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숙부가 이 마을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동네에서 가장 기운이 세고 믿음직한 청년 서넛을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숙부의 집으로 가서 그가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해가 지기 전에 짐을 싸서 마을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엄격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청년들은 촌장 어르신의 명을 받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숙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제야 진정으로 마을의 묵은 골칫거리가 사라지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들이 숙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방 안에서 허둥지둥 자신의 물건들을 보따리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으며 정신없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어서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몹시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곁에서 팔짱을 끼고 매섭게 감시하는 청년들의 시선 때문에 숙부는 자신이 욕심내어 남에게서 빼앗았던 물건들은 감히 챙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허름한 옷가지와 낡은 생필품 몇 개만을 겨우 챙겨서 무거운 등짐을 꾸렸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고 이익을 탐하며 살아왔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는 쓸쓸하고 초라한 행색이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생생한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커다란 보따리를 등판에 짊어진 숙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청년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한없이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골목길 양옆으로는 소식을 듣고 나온 이웃 아낙네들과 노인들이 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네거나 아쉬운 기색을 내비치는 사람은 없었고 오직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만이 그의 굽은 등을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숙부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마을 어귀의 커다란 장승 앞을 지나쳐 굽이진 산길 너머로 서서히 그 비루한 모습을 감추었고 이로써 성민의 집을 노리던 거대한 아구는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집 툇마루에 선 채로 멀리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숙부의 작아지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흩어지는 것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모함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무서운 원수였지만 핏줄을 나눈 친척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씁쓸한 연민이 아주 조금은 남았는지 성민은 속으로
부디 이제라도 욕심을 버리고 남은 여생은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도 잠시일 뿐 숙부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 맑고 깨끗한 산바람이 마당을 시원하게 훑고 지나가자 성민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는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진정한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숙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내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아름다운 집을 원래의 평화롭고 단정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성민은 팔을 걷어붙이고 가장 먼저 간밤에 숙부가 발로 차서 심하게 부서지고 덜컹거리는 낡은 대문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빗장이 부러지고 경첩이 뒤틀려 삐딱하게 매달려 있는 대문은 간밤에 처절했던 사투와 위협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기에 성민은 헛간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튼튼한 망치와 굵은 쇠못을 꺼내어 들고 문짝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곰곰이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은 집의 얼굴이자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막이었으므로 성민은 이 대문을 더욱 크고 튼튼하게 고쳐서 앞으로는 그 어떤 사악한 무리도 함부로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단단히 벼르며 톱질을 준비했습니다. 성민이 홀로 무거운 문짝을 떼어내려 낑낑거리고 있을 때 언제 소식을 들었는지 이웃 마을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목수 아저씨가 어깨에 묵직한 연장통을 둘러매고 성민의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목수 아저씨는 성민아, 그 무거운 것을 어찌 혼자 고치려 하느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태산 같은데 이런 날 내가 와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 않겠느냐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은 뜻밖의 든든한 도움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고 목수 아저씨는 곧바로 연장통에서 대패와 끌을 꺼내어 능숙한 솜씨로 망가진 문짝에 썩은 나무를 도려내고 새로운 참나무 널판을 크기에 맞게 쓱싹쓱싹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과 목수 아저씨는 찰떡 같은 호흡을 맞추며 부서진 대문을 정성스럽게 수리해 나갔고 마당에는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와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는 향긋한 톱밥 냄새가 어우러져 한동안 끊겼던 사람 사는 생기가 다시금 활기차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대패로 나무의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밀어내면 성민은 옆에서 잔가지들을 치우고 새로운 경첩을 달기 위해 쇠못을 단단하게 고정하며 구슬땀을 흘렸지만 마음속에는 힘든 줄도 모를 만큼 벅찬 기쁨과 집을 되살리고 있다는 뿌듯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쿵쾅거리는 망치 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로 울려 퍼질 때마다 성민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든든하고 평화로운 광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며 더욱 힘을 주어 대문의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고 빗장을 뜨히 단단히 조립했습니다. 대문의 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이웃집에 사는 인자한 얼굴의 노파가 한 손에는 커다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마른 걸레를 든 채로 종종 걸음을 치며 대문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노파는 아이고 간밤에 그 몹쓸 인간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아름다운 마당이 온통 진흙투성이에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내가 이 더러운 흔적들을 말끔하게 쓸어버릴 터이니 너는 문 고치는 일에만 전념하거라 하시며 구부정한 허리로 빗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싹싹거리는 빗자루 소리가 마당의 흙바닥을 쓰다듬을 때마다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들과 억울한 마음의 앙금들까지도 먼지와 함께 하얗게 쓸려나가는 듯해서 성민은 노파의 그 따뜻하고 부지런한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으로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마당을 쓸면서도 성민을 향해 내 아버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다. 죽어서도 이렇게 똑똑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 그 억울함을 맑게 씻어주었으니 저승에서도 틀림없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극락왕생하셨을 것이라며
다정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민은 노파의 그 다정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에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어 보이며 할머니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버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성민의 집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새롭게 거듭나며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얌전히 엎드려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찹쌀개는 노파가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 모을 때마다 신이 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빗자루 끝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여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노파가 이 녀석아 먼지 난다. 저리 가라며 빗자루로 녀석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장난스럽게 타박을 주어도 삽살개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며 온 마당을 헤집고 다녔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긴장감이 감돌던 마당에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성민은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 충직한 녀석이 이제는 끔찍한 두려움을 잊고 예전처럼 해맑게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악몽이 진정으로 끝이 났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깊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수 아저씨의 훌륭한 솜씨와 성민의 정성 어린 보조 덕분에 부서지고 망가졌던 낡은 대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한 참나무 대문으로 완벽하게 새 단장을 마쳤고 열고 닫을 때마다 아주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성민은 새로 고친 대문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해보며 튼튼하게 돌아가는 경첩과 어긋남 없이 딱 들어맞는 빗장의 정교함에 크게 감탄했고 목수 아저씨의 손을 꽉 쥐며 아저씨 덕분에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있겠습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굳게 닫힌 튼튼한 대문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악의적인 침입이나 모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성민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듯 아주 당당하고 웅장하게 서 있었으며 마당을 둘러싼 담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집안을 아늑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대문 수리와 마당 청소가 모두 깔끔하게 끝이 나자 성민은 이웃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놀란 마음들을 따뜻하게 가라앉히기 위해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맑고 시원한 우물물을 한가득 길어다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몹시 즐겨 드시던 구수하고 따뜻한 숭늉을 끓여내기로 마음먹고 가마솥 바닥에 노릇노릇하게 눌어붙어 있는 누룽지를 나무 주걱으로 정성스럽게 살살 긁어내며 맑은 물과 함께 팔팔 끓여내기 위한 준비를 아주 정갈하고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마른 소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릴 때마다 성민의 얼굴에는 따스한 불빛이 번졌고 부엌 안에는 고소하게 밥알이 끓어오르는 정겨운 냄새가 포근하게 퍼져나가면서 긴장했던 신경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숭늉이 하얗게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마당 가득 풍기기 시작하자 목수 아저씨와 노파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이마에 땀을 훔치며 몸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보니 성민이가 우리를 위해 따끈한 순금을 끓여내는 모양이구먼 하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성민은 정갈하게 닦아놓은 커다란 사기 그릇 여러 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숭늉을 가득 담아 조심스럽게 나무 쟁반에 받쳐들고 마루로 나와 어르신들께 하나씩 공손하게 두 손으로 쥐어드리며 변변치 않지만 목이라도 축이시지요 하고 권했습니다. 따뜻한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준 이웃들은 그 온기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고소하고 달콤한 숭늉을 아주 맛있게
들이켰고 마루에는 금세 평화롭고 나른한 분위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목수 아저씨는 숭늉을 단숨에 반이나 비우시고는 크아, 참으로 시원하고 구수하구나. 내 아버지가 생전에 끓여주시던 그 맛과 아주 똑같으니 너의 손맛이 예사롭지 않구나 하시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성민의 정성 어린 대접을 몹시 흡족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노파 역시 숭늉을 홀짝거리며 속이 다 따뜻해지고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미소를 지으셨고 성민도 자신의 몫으로 떠온 숭늉을 천천히 마시며 이웃들과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진심이 듬뿍 담긴 이 고요하고 따뜻한 휴식의 시간을 진정으로 즐겼습니다. 거칠고 두려웠던 지난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처럼 서로를 아끼고 돕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구수한 숭공 한 그릇에 온기로 피어나니 성민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평화로운 사람 냄새가 가득한 진짜 집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 정겹게 숭늉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마을의 일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던 촌장. 어르신이 든든하게 고쳐진 대문을 어루만지며 안으로 넉넉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어르신은 수리된 대문과 말끔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시고는 이 짧은 시간에 이토록 단정하게 집안을 갈무리해 놓다니 역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최고로 부지런하고 정이 넘친다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고 성민은 얼른 일어나 새로운 그릇에 숭늉을 떠서 대접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마루 끝에 앉아 숭늉을 받아 드시며 성민아 오늘 하루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쁜 기운이 쫓겨났으니 앞으로는 내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오순도순 잘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민은 촌장 어르신의 깊은 당부 말씀에 허리를 숙이며 어르신들께서 이토록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혼자서 그 무서운 폭풍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토록 갚으며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성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은혜를 갚으려거든. 나중에 동네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앞장서서 이웃을 돕는 듬직한 일꾼이 되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며 성민의 늠름하고 바른 성품을 향해 아주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긴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은 이웃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성민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는 맑은 가을 하늘 위로 부드럽게 흩어지며 성민의 집, 마당을 훈훈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꽉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숭늉을 다 마시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이웃들은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저녁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며 성민아 밤이 깊어지니 우리는 이만 돌아가 보마. 문단속 자라고 푹 쉬거라 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서 돌아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든든한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따뜻한 시선으로 배웅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 홀로 남게 된 성민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하루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그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이제는 맑은 강물처럼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았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튼튼하게 고쳐진 대문의 두꺼운 빗장을 소리나게 철컥하고 걸어 잠그며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마당을 가로질러 아버지가 소중히 가꾸시던 화단 쪽으로 걸어가서 가을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예쁜 꽃망울들을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꽃잎을 만지는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묻어나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들을 자신의 손으로 온전히 지켜냈다는 깊은 자부심과 포근한 안도감만이 묻어나며 그의 거칠어진 손끝을 아주 부드럽고
따스하게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화단 곁에 쪼그려 앉아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맑고 환한 웃음소리를 마음속으로 가만히 떠올려 보았고, 마치 바람결을 타고 아버지가 참으로 잘했다, 내 아들아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듯한 환상에 빠져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단을 지나 갯마루로 돌아온 성민은 낮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느라 피곤했는지 마루 밑에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삽살개의 곁에 털썩 주저앉아 녀석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등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삽살개는 주인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고는 눈을 반쯤 뜬 채로 긴 하품을 쩍하고 내뱉더니 꼬리를 바닥에 두세 번 툭툭 치며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이내 성민의 무릎에 무거운 머리를 턱하니 올려놓고는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민은 녀석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지난 며칠 동안 밤마다 무덤을 향해 지저대던 녀석의 그 끔찍했던 울음소리가 이제는 이토록 평온하고 피폭거리는 귀여운 숨소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감사함을 느끼며 녀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마당에는 차가운 가을 달빛이 은은하게 부서져 내리며 고즈넉한 기와집의 곡선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밤벌레들의 청아하고 맑은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부드럽게 깨워주며 완벽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아름다운 가을밤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성민은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방 안 깊숙한 다락장에 소중하게 숨겨둔 아버지의 낡은 장부와 진짜 땅 문서를 다시금 머릿속으로 떠올렸고, 그것들이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이나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이 집을 영원히 지켜줄 든든한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말끔히 벗겨졌고, 거짓된 탐욕은 마을 밖으로 영원히 쫓겨났으며, 진실은 승리하여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 성민의 앞날에는 거짓과 두려움 없는 맑고 투명한 일상만이 따뜻한 봄날에 햇살처럼 찬란하게 펼쳐질 것임을 그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이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자신이 평생토록 땀 흘려 가꾸고 보살펴야 할 소중한 안식처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두 주먹을 가볍게 쥐고 새로운 다짐을 새겼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아버지가 즐겨 찾으시던 밭으로 나가서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며 아버지가 못다 하신 농사일을 씩씩하게 이어갈 것이며,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씨 넉넉하고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굳은 용기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거친 폭풍우가 다시 몰아친다 해도 이 작은 기와집과 자신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기에 성민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성민은 낡은 호롱불을 밝히고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무명 두루마기를 꺼내어 먼지를 털고 곱게 개켜서 장롱 안에 정성스럽게 정돈하며 오늘 하루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일기장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삽살개의 이상한 행동부터 무덤가에서의 끔찍한 발견,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의 진실 규명과 든든하게 고쳐진 대문에 이르기까지 하루 동안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먹물로 한자 한자 정성껏 기록하며 훗날 자식들에게도 이 진실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은 성민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모든 임무를 무사히 마친 자의 홀가분하고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 차올랐으며,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그의 반듯한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푹 자도 좋다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운 성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바깥 마당에서는 여전히 삽살개가 새근새근 잠꼬대를 하며 평화롭게 자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와서 혼자 있는 방 안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고 든든한
온기를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알 수 없는 불길함과 차가운 공포는 낡은 자칠 나무 상자가 열림과 동시에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이제 이 집에는 오직 맑고 투명한 진실과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만이 굳건한 기둥처럼 남아 성민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아버지 푹 쉬십시오. 내일 맑은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한 인사를 건넸고, 그의 몸은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한없이 가볍고 편안해지며 아주 깊고 달콤한 수면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정막은 더욱 깊고 포근해졌으며 집집마다 꺼진 불빛 아래로 옹기종기 모여 잠든 이웃들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산골 마을의 밤 공기를 부드럽게 채우며 내일 다시 떠오를 찬란하고 밝은 아침의 희망을 조용히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집 마당에 우뚝 솟은 늙은 감나무는 그 모든 소란과 갈등을 묵묵히 지켜보았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지를 살랑이며 밤바람에 몸을 맡긴 채 잠든 집안을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처럼 의연하게 서서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이 완벽한 고요함과 평화는 진실을 지켜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으며, 성민은 그 선물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꿈결 속으로 완전히 깊숙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낡은 상자에 얽힌 무거운 비밀과 거짓된 빈 문서의 끔찍한 소동은 온 동네 사람들의 지혜와 성민의 굳은 용기,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의 맹렬한 충성심 덕분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어 맑게 씻겨 내려갔고, 집안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남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던 교활한 방해자는 결국 짐을 싸서 멀리 떠나버렸고, 다시는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통쾌한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며 진실의 힘을 칭송할 것입니다. 성민의 반듯하고 맑은 마음이 빚어낸 이 훈훈한 밤의 정경은 앞으로 다가올 무수한 날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평화를 예고하며 깊고 푸른 가을밤의 장막 뒤로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그 아름다운 꼬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에서 붉고 환한 해가 떠오르며 성민의 집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했을 때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민은 푹 자고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맑은 산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지난밤의 모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삽살개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녀석의 맑은 눈망울에는 예전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주인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평온함만이 가득 담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마당으로 나가 맑은 우물물을 길어 세수를 하며 차가운 물줄기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이웃들이 정성껏 고쳐준 대문은 아주 듬직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고,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어서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가장 평온했던 그 어느 봄날에 아침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는 마루 밑에서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삽살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녀석아, 이제 정말 모든 걱정이 사라졌으니 오늘부터는 밭에 나가서 밀린 농사일을 씩씩하게 시작해야겠구나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은 성민은 지게에 호미와 낫을 싣고 삽살개를 앞세운 채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산 아래의 너른 밭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성민을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성민아, 푹 쉬었느냐? 오늘 얼굴빛이 아주 훤하고 보기 좋구나 하며 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성민 역시 이웃들의 다정한 인사에 일일이 허리를 굽혀 화답하며 어르신들 덕분에 아주 달게 잘 잤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밭에 나가서 아버님 목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밭에 도착한 성민은 며칠 동안 돌보지 못해 훌쩍 자라난 잡초들을 묵묵히 뽑아내고 굳어진 흙을 호미로 부드럽게 일구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농사의 지혜를 하나하나 실천해 옮겼습니다. 흙을 만질 때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마치 아버지가 곁에서 자라고 있다. 내 아들아 하며 말없이 격려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성민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전혀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삽살개는 주인이 밭고랑을 오가며 일하는 동안 밭둑 그늘에 얌전히 엎드려 꼬리를 흔들며 성민을 지켜보았고 가끔은 산속에서 날아온 나비나 잠자리를 쫓아 폴짝거리며 평화로운 농촌의 전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완성해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근처 밭에서 일하시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머리에 커다란 새참 바구니를 이고 오셔서는 성민아 혼자 일하느라 출출할 텐데 이리 와서 따뜻한 감자와 옥수수 좀 먹고 하려무나 하며 부르셨습니다. 성민이 흙 묻은 손을 툭툭 털고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갓전에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슬포슬한 감자와 달콤한 옥수수를 한가득 꺼내어 주시며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 주셨고 삽살개에게도 먹음직스러운 뼈다귀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성민은 밭둑에 걸터앉아 이웃 아주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꿀맛 같은 새참을 먹었고 험난했던 시련을 극복한 후 이렇게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겹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성민을 단순히 불쌍하게 아버지를 잃은 어린 청년으로 보지 않고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몹시 지혜롭고 강인한 집안의 진정한 기둥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낡은 애칠 나무 상자 속에서 장부와 땅 문서를 꺼내어 당당하게 숙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던 그 늠름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서 훌륭한 본보기로 오랫동안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성민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쓰고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잃지 않아야 하늘이 돕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이라고 가르치며 성민을 이 마을의 큰 자랑거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성민은 밭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지게를 짊어진 채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했고 앞장선 삽살개도 덩달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대문을 들어설 때 성민의 눈앞에 펼쳐진 단정하고 맑은 마당의 풍경은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뿌듯함을 선사하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싹 씻어주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헛간에 반듯하게 세워두고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시원한 물을 퍼올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등목을 하며 몸에 묻은 흙먼지와 땀을 말끔하게 씻어내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의 묵은 찌꺼기들까지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 성민은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푸짐한 저녁을 지어서 진실을 찾아준 1등 공신인 삽살개에게 배불리 먹여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미리 사다 두었던 아주 신선하고 두툼한 쇠고기를 꺼내어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썰어내고 가마솥에 맑은 물과 물을 듬뿍 넣어 푹 끓이기 위해 아궁이에 넉넉하게 장작을 지펴 올렸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가마솥이 달아오르자 부엌 가득히 고소하고 진한 고깃국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마당에서 쉬고 있던 삽살개는 냄새를 맡고 부엌 문턱까지 쪼르르 달려와서 군침을 삼키며 꼬리를 떨어져라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가마솥 뚜껑을 열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맑은 쇠고기 묵국을 나무 국자로 휘휘 저으며 녀석아 조금만 기다리거라. 오늘은 내가 그토록 훌륭하게 우리 집을 지켜준 상으로 아주 특별한 고기국밥을 차려줄 테니 말이다.
하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고기가 푹 익어 아주 연해지고 무의 단맛이 국물에 깊이 배어나올 때쯤 성민은 쌀을 씻어 다른 솥에 안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탑쌀밥을 정성스럽게 지어내어 완벽한 저녁 식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엌의 붉은 아궁이 불빛은 땀방울이 맺힌 성민의 이마와 해맑게 웃고 있는 삽살개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따스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 공간에는 오직 사랑과 평화 그리고 다가올 맛있는 저녁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마당을 진동할 즈음 성민은 커다란 사발에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고 그 위에 푹 익은 큼직한 쇠고기와 맑은 국물을 아주 넉넉하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국밥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마당으로 나와 햇마루 아래에 놓인 삽살개의 전용 밥그릇에 조심스레 부어주며 뜨거우니 천천히 먹거라.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으니 이 정도 호사는 매일 누려도 부족함이 없단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삽살개는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릇에 코를 박고 쩝쩝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고기 국밥을 핥아먹기 시작했고 그 늠름하고 복스러운 먹성을 지켜보는 성민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가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삽살개가 밥을 먹는 동안 성민도 텐마루에 소박한 상을 펴고 자신의 저녁을 차려내어 마당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은 감사를 느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탐욕스러운 숙부의 협박과 끔찍한 오해 때문에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만큼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기만 했던 밥맛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근심이 사라져서 반찬 없이 밥만 씹어도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저물어가는 가을의 청명한 저녁 하늘은 이고요한 집안의 평화를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 맑고 투명한 빛을 뿜어내며 밥을 먹는 성민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식사를 모두 마치고 마당의 어둠이 차분하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성민은 빗자루를 들고 삽살개가 어질러 놓은 밥그릇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고 부엌의 아궁이 불씨가 밖으로 튀지 않도록 단속하며 꼼꼼하게 저녁 채비를 마쳤습니다. 멀리 뒷산에서는 부엉이가 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풀숲에서는 귀뚜라미들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맑은 합창을 시작하며 캄캄한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과 함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덤을 향해 지저대는 불안한 짐승의 울음소리도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불청객의 위협적인 소리도 없는 이 완벽한 고요함이야말로 성민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지켜내고자 했던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민은 한마루에 앉아 하늘에 떠오른 밝고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낡은 대칠 상자와 장부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락없이 집을 빼앗기고 억울함에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을 걱정하시고 행여나 닥쳐올 화액을 막아주기 위해 그토록 치밀하고 깊은 사랑을 짐승을 통해 무덤 속에 묻어두셨으니 그 한없이 넓고 깊은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민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뒷산의 묘소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아주 깊고 경건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아버님이 주신 이 맑은 평화를 두 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단단히 지켜나가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밤이 조금 더 깊어지자 이웃집 촌장 어르신이 곰방대를 두드리며 밥마시를 나오셨는지 튼튼하게 고쳐진 성민의 집 대문을 가볍게 열고 들어오시며 허허 달빛이 이리도 맑고 고우니 성민이 내 집마당이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환하구나 하셨습니다. 성민은 벌떡 일어나 어르신을 마루에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자리로 모신 뒤 따뜻한 모과차를 한 잔 정성껏 끓여 매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대접하며 이 늦은 밤에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여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향긋한 모과차를 한 모금 천천히 들이켜시고는 내 녀석이 오늘 낮에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주 놓여서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렀다고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곰방대에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셨다가 천천히 내뿜으시며 성미나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이니 이번에 그 크고 무서운 시련이 오히려 너를 한 뼘 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었음을 잊지 말거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장하고 대견해 하셨을지 내 눈에는 그 환한 미소가 선명하게 보이는 듯하구나. 앞으로도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지금처럼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성민은 어르신의 그 깊은 애정과 지혜가 담긴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마을의 채친이라도 솔선수범하며 아버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반듯한 동네 청년이 되겠습니다. 하고 진심을 다해 굳게 약속했습니다. 촌장 어르신과 도란도란 정겨운 밤화를 나누는 동안 마당에 엎드려 있던 삽살개는 배가 부르고 마음이 몹시 편안해졌는지 어르신의 발밑으로 슬금슬금 다가가서 발등의 턱을 기대고는 가르랑거리는 귀여운 숨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이 녀석이 지난번에는 그렇게 사나운 늑대처럼 지저대며 산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아주 온순하고 예쁜 강아지가 다 되었구나 하시며 녀석의 덥수룩한 등을 굵고 따뜻한 손으로 쓱쓱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성민은 녀석이 진실을 찾아낸 충견이라는 것을 온 마을이 다 알게 되어서 그런지 어르신께서도 녀석을 무척 아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이 평화롭고 따뜻한 순간이 영원히 멈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밤이 제법 이슥해지고 이슬이 차갑게 맺히기 시작하자 촌장 어르신은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시며 자, 밤이 제법 쌀쌀해졌으니 나는 이만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너도 헛된 걱정일랑 모두 버리고 따뜻한 방에서 푹 자려무나 하시며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성민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서 어르신의 구분 등이 골목길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배웅을 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튼튼한 대문 빗장을 철컥하고 단단하게 걸어 잠그며 바깥 세상과 집안을 포근하게 분리했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성민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차갑고 맑은 가을의 밤 공기를 가슴속 깊숙한 곳까지 들이마셨고 핏줄을 타고 흐르는 맑은 기운이 온몸의 피로를 부드럽게 씻어내 주는 듯한 완벽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성민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맑은 달빛에만 의지하여 벽에 기대어 앉았고 지난 며칠간 그를 가참해왔던 끔찍한 오해와 탐욕스러운 친척, 숙부의 음흉한 얼굴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숙부의 가짜 문서와 협박은 처음에는 성민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서운 올감이 같았지만 결국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의 상자 덕분에 오히려 숙부 자신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파멸을 맞이하게 한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교묘하게 꾸미고 윽박질러도 결국은 맑은 진실 앞에서는 봄눈 녹듯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우주의 섭리를 성민은 이번 일을 통해 뼈와 살에 새기듯 아주 절실하고 깊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다락장 속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아버지가 남기신 두툼한 낡은 장부와 진짜 관아의 땅 문서를 손끝으로 다시 한번 다정하게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이 낡은 종이 뭉치들은 이제 단순한 재산의 증명서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과 올곧은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집안의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보물이자 성민이 평생을 살아가며 곁에 두고 의지해야 할 든든한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성민은 다락장을 다시 굳게 잠그며 아버지 이 맑은 진실과 따뜻한 집을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지켜내어 훗날 저승에서 아버지를 뵙게 될 때 떳떳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고 굳은 맹세를 남겼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성민은 방바닥에 포근한 목화솜, 이불을 도톰하게 깔고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베개에 머리를 얹었고 바깥 마당에서는 여전히 달빛을 받으며 곤히 잠든 삽살개에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은 한 점의 의심이나 불안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하게 맑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궁이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옅은 장작의 온기가 방바닥을 타고 서서히 올라와 성민의 차가워진 등허리를 아주 노곤하고 기분 좋게 데워주었습니다. 두 눈을 감자 성민의 머릿속에는 맑은 우물물과 예쁜 화단, 그리고 듬직한 삽살개와 다정한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부드럽게 펼쳐지며 그를 꿈결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낡은 밀칠 나무 상자에서 시작된 끔찍한 위협과 거짓의 소동은 거짓말처럼 온데간데 없이 말끔하게 사라지고 온 동네가 힘을 합쳐 악을 몰아내고 진실을 지켜낸 아름답고 통쾌한 이야기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난로처럼 훈훈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성민의 바르고 맑은 심성과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의 충성심이 빚어낸 이 기적 같은 기묘한 진실의 승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귀중한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다정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캄캄한 밤하늘 위로는 쏟아질 듯 수많은 은빛 별들이 반짝이며 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과 충직한 개가 곤히 잠든 낡은 기와집을 아주 따뜻하고 자애로운 빛으로 말없이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득하게 들려오는 밤벌레 소리와 가끔씩 불어와 창호지를 가볍게 흔드는 부드러운 가을바람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들라고 속삭이는 다정한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성민의 귓가를 아주 부드럽고 몽환적으로 간지럽혔습니다. 하루 동안 팽팽하게 곤두서 있던 성민의 온몸의 근육들은 따뜻한 방 안의 온기와 깊은 안도감 속에서 눈 녹듯 사르르 풀려나갔고 그의 숨소리 역시 곁에서 잠든 삽살개처럼 아주 편안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타며 깊은 수면에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거친 풍랑을 무사히 헤치고 든든한 항구에 쉼을 내린 나룻배처럼 성민의 삶은 이제 그 어떤 거짓이나 탐욕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며 진정한 평화를 쟁취해낸 승리자의 깊고 달콤한 휴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삽살개가 파헤친 무덤 속의 낡은 상자는 우리에게 진실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빛을 발하며 세상 밖으로 드러나 악을 징벌하고 선을 보호한다는 변치 않는 삶의 깊은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속에 남겨진 붉고 따뜻한 숯불의 잔잔한 빛깔처럼 이 마을에 되찾아진 맑은 평화와 성민의 굳은 의지는 앞으로 닥쳐올 긴긴 겨울밤의 맹렬한 추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아주 다정하고 든든하게 온 집안을 데워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몰려와 잠시 집안을 흔들었으나 결국 맑고 정직한 마음 하나가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걱정 없는 맑은 웃음과 다가올 내일의 따스한 햇살뿐일 것입니다. 깊은 밤하늘의 둥근 달은 마당 한 구석에서 곤히 잠든 충직한 삽살개의 덥수룩한 털을 은빛으로 쓰다듬어주며 마치 참으로 고생 많았다. 훌륭한 녀석아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듯 아주 고요하고도 눈부신 빛을 마당 가득히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성민 역시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 덮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아버지가 손을 잡고 맑은 개울가를 거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꿈결 속을 유유히 거닐고 있어서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구김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억울함 없이 포근한 위로를 받는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떤 화려한 세상의 풍경보다도
훨씬 더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듣는 이의 마음마저도 호수처럼 맑고 잔잔하게 정화시켜주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낡은 제칠 상자가 털어놓은 무겁고도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고 맑고 단단한 진실만이 남아 성민의 집과 산골 마을을 아주 포근하고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마음을 푹 놓고 평안을 누릴 시간입니다.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걱정거리와 무거운 짐들은 잠시 문 밖에 내려두고 맑은 가을 달빛과 밤벌레 소리가 만들어내는 이 다정하고 고요한 자장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따뜻한 이불 속으로 부드럽게 뉘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따스한 진실이 포근하게 이불을 덮어주는 이 고요하고 맑은 밤, 부디 아무런 걱정 없이 다리를 쭉 뻗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달콤한 잠자리에 들어 맑고 상쾌한 내일의 아침 햇살을 기분 좋게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